오늘 공부하실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초대형주잖아요. 초대형주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으로 선택해봤습니다. 우선 차트를 좀 봐주십시오. 자, 이 종목에 진입한 날은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된 4월 11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이유가 빤하게 보이실 것 같은데요. 아래 붉은색 화살표를 보시면 매우 강력한 DMI 매수 신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DMI 매수 신호는 어떻게 발생한다고 했던가요? 너무 쉽죠. 초록색으로 표시된 ADX 라인을 반드시 30보다 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DI-가 하향 돌파해야만 하고 또 3영업일 이내에 ADX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아래 화살표 구간을 보시면 그런 모습이 딱 만들어지고 있죠. 확률적으로 80% 이상의 매우 단단한 매수 신호는 이렇게 쉽고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물론 MACD 오실레이터의 최종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일단 매수해 두시고 매수 5영업일 이내에 동의가 없다면 곧장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매수 신호가 발생하기 딱 하루 전, 그러니까 4월 10일에 커다란 갭이 발생했는데요. 자, 갭은 갭으로 파괴가 쉽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여성의 최대 적은 여성이다. 여성은 여성에 의해 더 크게 상처받는다라고 말이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그 쉽지 않은 관계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전에 발생한 크기의 3분의 1 크기만 발생해도 그 전의 갭은 완파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성된 갭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4월 10일 발생한 갭으로 인해서 그 이전의 갭은 완전히 소멸되고 아주 단단한 갭 지지가 생성된 것이고 그 종목을 찍어 누르던 매우 강한 저항이 순식간에 매우 강한 지지로 탈바꿈되는 순간이었어요. 여기에 DMI 매수 신호까지 발생했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데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 종목은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6월 23일에는 절반을 매도하였습니다. 물론 차트만으로 해석한다면 전혀 매도할 이유가 없었어요.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으니까 딱히 가격 저항 현상도 생긴 것이 아니었고요. 또한 상승하면서 주로 음봉 우세 지역을 만들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모습이었죠. 게다가 군데군데 작지만 갭 지지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면서 스스로 지지력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매우 독특하고도 강인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6월 23일 절반 매도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하는 방침을 통보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분 책임자인 제프리 캐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세계 회사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매번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던 기존의 조치를 취소하길 원한다라고 말이죠. 일방적으로 입장을 통보했다라는 건데 이건 결국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이전에 미국 정부는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의 일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가 진행되고 있긴 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좀 유예시켜 주었습니다.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디리스킹 정책을 취하면서도 아무래도 중국과 이미 오랜 시간을 거래해왔던 기존의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였죠. 이른바 검증된 최종 사용자 규정이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국과 대만 기업들을 보호했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의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약속을 또 보기 좋게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깨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수저우에 각각 낸드 프레시 공장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에 있었고요.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디램 공장이 있죠. 그리고 충청에 패키징 공장이 있고 그리고 최근 다롄에는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자, 물론 절반만 매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차트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주도한 이번 방침이 미국 정부 내 다른 부서의 동의를 완전히 받은 상황은 아니어서 아직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가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언하는 바람에 완전 저점에서 잘 매수했던 현대차를 아깝게 매도해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매도 후에 주가가 올라서 좀 속이 아팠거든요. 요즘에는 트럼프의 발언이 늘 타코라는 딱지가 붙어서 그런지 그다지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규제가 미국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언제고 확정된다면 나머지 절반도 애누리 없이 매도할 생각입니다. 게다가 초대형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대비 강하게 상승했던 우리나라의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관련 뉴스를 계속해서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